안녕하세요. 세이지 약국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의 고민을 덜어드릴 주제, 변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가 답답하고 불편할 때 바로 떠오르는 해결책이죠. 하지만 변비약 제대로 알고 사용하셨나요? 오늘은 변비약의 종류,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변비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통 3, 4일에 한 번 미만으로 배변 횟수가 줄고 변이 단단하거나 배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변비는 매우 흔한 증상으로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편이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물이나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 둘째,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습관. 셋째, 특정 약물 복용의 부작용. 예를 들어 항우울제나 제산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변비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변비약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변비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을 하제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변비약은 크게 팽창성 하제, 삼투성 하제, 자극성 하제의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팽창성 하제를 우선 사용하고 효과가 없으면 삼투성 하제를 사용하며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자극성 하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장약, 위장운동 촉진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유산균의 복용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팽창성 하제부터 살펴볼게요. 팽창성 하제에는 아락실, 무타실이 있습니다. 팽창성 하제의 차전자피는 질겨미 씨앗의 껍질로 대변의 양을 늘려서 변비를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해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해요.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도 비교적 안전하지만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약물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는 경우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민반응, 가스, 복부 팽만,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투성 하제에는 무기염료인 마그네슘염, 인산염, 비흡수성 다당류인 락툴로스, 락티톨, 고분자 물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내로 물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장점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효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에게도 권장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복통 초기에는 장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마그네슘 염류는 설사, 고마그네슘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흡수성 다당류와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복부 팽만감, 장경련, 식욕부진, 구역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극성 하제 단일제로는 비사코딜, 피코설페이트 등이 있습니다. 비사코딜은 정제와 좌약이 있으며 정제인 경우 취침 시에 복용하고 좌약은 필요 시에 삽입합니다. 작용 원리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 장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단시간 내에 효과를 강하게 볼 수 있어 응급 상황에 적합해요. 그러나 장기간 사용 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없이 지속적으로 7일 이상 사용하지 말고 수분과 전이질의 손실, 지방변, 약물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팽창성 하제나 삼투성 하제로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단기간 사용합니다. 자극성 하제는 알레르기, 심한 복통, 설사, 구역 구토, 복부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는 관장약이나 유산균 등이 있는데요. 관장약은 직장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제형으로서 직장을 팽창시켜 장운동을 촉진하거나 장점막을 자극함으로써 배변을 일으킵니다. 변비의 해소뿐 아니라 외과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시의 장세척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하며 장내에서 발효하여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의 총칭입니다. 젖산은 변비 환자에서 대장 평활근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며 변비를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변비 치료에 있어서 유산균의 효과는 균주 및 용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다른 변비약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변비를 해결하는 데 약물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꼭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팁들입니다. 먼저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키위, 사과, 고구마는 변비 해소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장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배변 습관을 잡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만일 급격한 체중 감소, 혈변,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의 병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령자인 경우,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약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자극성 완화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복용 시간에 주의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듀라칸 시럽은 보통 아침 식사 후 복용하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부작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복통,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약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약을 선택하기 위해 약국에서 약사님께 조언을 구하세요.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임산부도 변비약을 써도 되나요? 네, 삼투성 화제인 비흡수성 다당류와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꼭 약사님과 상담하세요. 변비약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변비약은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장기간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변비약 대신 천연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키위, 플럼, 요구르트 같은 천연식품도 변비에 효과적이에요. 오늘은 변비약의 종류, 작용 원리, 그리고 생활 속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장실에서의 고민, 이제는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건강한 배변 습관으로 쾌적한 하루 보내시고, 세이지 약과 함께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